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려고 그러는 건지 날씨가 좀 스산합니다. 이렇게 스산한 날씨에는 좀 아픈 데가 좀 생기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좀 나이가 먹었나 봐요. 이렇게 비가 오려고 날씨가 좀 우중충충하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허리도 막 아픈 것 같고 막 몸도 막 무거운 것 같고 참 나이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스산할 때 여러분들의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요즘에 어떤 모임에 가입을 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분인데 그분은 정말 열정이 남다르더라고요. 저런 열정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나는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나는 그 반도 못 따라갈 것 같아. 참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존경스럽다. 자기의 발전, 자기 개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나눔을 하고 또 세 자녀의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분을 보면서 많이 반성도 하고 또 많이 자극도 받기도 하고 저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신 것 같지만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카톡으로 모임을 성공하는 공부방 선생님이 되기 위한 어떤 열정을 모아보고자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열정과 또 나의 에너지를 나눠주고 서로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신다 해서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안 받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를 초청해 주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거를 신청을 할 때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서 신청을 했을 때 그 주최하시는 분이 오해하시면 어떡하지? 같은 동종 업계라 해서 또 똑같이 그분도 유튜브를 하시고 나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또 나를 경계하고 또 의심의 눈초리로 또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나를 파악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배척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가운데 용기를 내서 신청을 했는데 선뜻 그분께서 수락을 해주셨더라고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한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나이에 젊고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인 분이 많으신 그 소속에 들어간 게 너무 기분도 좋고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그라지는 또 열정이 또 생기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막 공부방을 시작하시거나 이제 막 교습소를 하시거나 연륜이 오래되시고 노하우가 참 짱짱하신 분도 많지만 새로 시작하는 새싹분도 많은데 그런 새싹분들을 볼 때 옛날 생각이 나면서 기분이 참 뿌듯하고 열심히 사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또 다른 열정을 또 얻어가는 것 같아서 기쁨의 모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그 모임에서 이렇게 톡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어떤 글이냐면 공부방인지 교습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영어를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끈질기고 정말 지조 있게 단어를 안 외우는 친구가 있답니다.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단어를 안 외우길래 끝까지 내가 너를 남겨보겠다 하셔가지고 결국은 저녁 밥까지 줘가면서 공부를 시킨다 하면서 톡을 올리셨더라고요. 아이는 이쪽 방에서 저녁을 먹고 자기는 다른 방에서 지금 밥을 먹고 아이를 관리하고 끝까지 단어 공부를 시키고 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톡을 봤을 때 참 저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진짜 초창기 때 공부방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5년? 한 10년? 지금도 가끔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도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아이가 단어를 외우지 않고 아이가 정말 지조 있게 단어도 외우지 않고 숙제를 해오지도 않고 성의가 1도 없으면 그 아이를 학원에서나마 공부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끝까지 남겨서 시키고 끝까지 아이를 그거를 다 해야 할 할당량을
마무리해서 아이를 돌려보내는데, 이렇게 몇 시간씩 아이를 끝까지 남겨서 시켜서 보내면 참 나도 내 밑바닥까지 에너지를 박박 긁어서 그 아이한테 활용을 하고, 그 아이도 정말 지치고 지친 상태로 그렇게 집을 돌아가는 경우가 정말 허다했거든요. 그분의 글을 보면서 참 저의 옛날 생각이 나면서, 아, 그때는 정말 넘쳐나는 에너지, 넘쳐나는 열정으로 써도 그 열정이 사라지지 않고 퍼도 그 기운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에너지와 이 많은 열정을 아이들한테 다 쏟아붓고 정말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아이들에게 성의를 정말 다 했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참 웃음이 나는 그때인 것 같아요. 참 그때는 그게 저의 최선이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모든 걸 다 바쳤거든요. 제가 이렇게 공부방을 시작을 하면서 어찌되었던 나한테 수강료를 내고 나한테 맡긴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어느 선까지는 내가 그 실력을 올려놔야 되겠고, 또 그 아이가 하지 않고, 그 아이가 버티고, 그 아이가 노력하지 않고, 그 아이가 숙제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방에 남겨서 그걸 다 임무 완수시켜서 보내기도 하고, 또 아이의 또 사춘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 또 카페에서 아이를 불러서 차도 마시고 또 밥도 먹여가면서 아이를 설득하고, 또 수업 외에 평일 오전이나 주말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을 또 따로 개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 학부모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아이를 함께 어떻게 잘 끌어보고자 진짜 노심초사 정말 열정을 다했었는데, 그런 나를 우리 아이가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굳이 엄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엄마 공부방 운영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런저런 학원을 다녀봐도 엄마처럼 그렇게 열정을 다 쏟아주는 선생님 만나기도 쉽지 않지만, 굳이 엄마가 주말을 통해서 다른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엄마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까지 엄마가 꼭 그렇게 공부방을 운영해야 돼? 내가 다른 학원을 다녀보고 내가 다른 선생님을 다 만나봐도 정말 그렇게까지 하는 선생님은 없더라. 엄마 이렇게 해서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 나도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해. 요즘에 학교 선생님도 엄마처럼 하지 않아. 엄마는 교육자이면서 사업가야. 엄마의 밑바닥까지 다 긁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 엄마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 라는 얘기를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큰아이가 크고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가 딱 됐을 때 작은 아이도 어느덧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지금까지 학원을 다녀보고 여러 선생님을 만나봤지만 엄마같이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없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엄마가 슬슬 이렇게 아파가는 걸 보면 나도 마음이 참 편치가 않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엄마가 너무 그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바치는 것 같아. 엄마 꼭 공부방 운영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유연하게 공부방을 운영할 수도 있고 좀 아이들의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 엄마가 운영하는 그 아이들의 부모는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그 부모가 되어서 그 모든 걸 해결해 줘야 된다는 책임감과 의무를 좀 버리고 욕심도 좀 버려. 그러면 훨씬 더 공부방 운영하기가 수월할 텐데 엄마는 왜 엄마 스스로 무덤을 파? 엄마는 왜 엄마 스스로 고달프게 해? 그렇게 고달프게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얘기를 우리 둘째 아이가 또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두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참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랬었나?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걸 나는 굳이 왜 이렇게까지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학원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을 따라오지 못하는 공부방의 아이를 정말 내 바닥까지 끌어가면서 이렇게 했을까라고 나를 바라봤거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참 그것도 성격이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 나처럼 내가 이렇게 공부방을 운영을 하면서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음으로 내가 슬슬 아파가기도 하고 내가 몸이 쇠약해져 가기도 하고 힘들어 하는데 내가 좀 내려놔 보자. 내 마음을 좀 내려놔 보고
내 욕심도 좀 비워보고, 내가 좀 어느 정도 나는 이 모든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공부방의 아이들의 엄마들의 역할까지 내가 도맡지는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또 며칠 결심을 하고 또 공부방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냉정하게 수업을 해보지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면 어느 날 내가 또 리셋이 되어서 옛날 상태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러지 말자고 했는데 내가 또 이랬구나. 내가 또 리셋이 돼가지고 내가 원상태로 되어버렸네. 아, 정말 나는 왜 그게 힘들지?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라고 나를 질책해 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 나 자신을 좀 자책하면서 괴로워해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것도 성격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이렇게 아이들을 엄마처럼 내 것을 다 주어가면서 마치 내가 부모인 것처럼 다 이렇게 내 쏟아 부어주는,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냉철하게 내가 줄 건 주고 내가 받을 건 받고 내가 받은 만큼만 또 주어준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방 교습소 운영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힘들더라고요. 바보. 내 스스로 내 스스로 내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어리숙하다, 가르칠 줄만 알지 내 것을 챙기지 못하고 어리숙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냉정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받은 만큼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공 중에 제일 부질없는 공이 애 봐주는 공이라 하잖아요. 정말 피를 말리듯이 제가 그걸 느낀 거거든요. 내 아이보다 더 신경 쓰고 내 아이만큼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그 아이한테 쏟아붓고 그 아이를 위해서 투자하고 내가 모든 거를 이 아이한테 다 맞춰주지만 결국은 애 봐주는 공은 없다라는 걸 저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정말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여러분의 바닥까지 다 긁고 여러분의 피와 뼈를 갈아가면서 아이한테 쏟아붓는 건 좋지만 그만한 공은 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또 아이들한테 베풀었을 땐 다른 사람이 그 공을 알아주라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에 대한 보답을 받고자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이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 하찮게 또 이걸 여기고 뒤돌아서 버리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봤을 때 우리 또 많이 상처를 받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또 마음이 약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 카톡에서 그 글을 남긴 그분의 글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이분도 내가 젊었을 때 나갔구나. 그런데 그 마음을 좀 내려놨으면 좀 수월할 텐데 그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면서 좀 마음도 편안하고 생활도 좀 윤택해질 수 있고, 또한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또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오래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모든 거를 다 쏟아붓는다면 분명히 바닥이 나서 번아웃이 빨리 찾아올 텐데 라는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또 공부방을 또 잘 운영하고 오래 건강하게 운영하려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를 나눠서 분배해서 아이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날씨가 이렇게 스산한 날씨이지만 그 날씨에 맞춰서 또 다운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또 긍정의 에너지, 활기찬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또 오늘 또 화이팅을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자고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의 성투를 빌어보면서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